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수원, 고양, 창원 같은 특례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출생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없애고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농산물 물가가 내려가자 방송에서 이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벌거숭이 임금님을 만드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하나로마트를 찾아 농축수산물 판매 현장을 점검하고 과수산업 경쟁력 대책으로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번 달보다 60%나 줄면서 15,000가구를 못 넘기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용인, 수원, 고양, 창원 같은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 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자치 권한도 더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별법으로 보유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게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용인의 경우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해 교통 인프라를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적격성을 검토하고 사업자를 선정해 인프라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출생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없애겠다고 말했는데요. 두자녀만 돼도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소득 기준 때문에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결혼을 꺼리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이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난임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자녀 혜택의 기준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세자녀 이상의 경우 모든 자녀가 대학 등록금을 전액 감면받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자녀 가구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과 등 농산물 물가가 치솟자 대통령실이 업계에 값을 내리라고 주문했죠. 가격 인하가 시작되자 대통령실은 방송을 통해 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벌거숭이 임금님을 만드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이 농산물 가격이 본격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방송에서 언급한 데 대해 벌거숭이 임금님 만들기냐고 지적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던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주 경남 창원에서 대파 한 단을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 말한 것도 함께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물가가 치솟는데도 하락 주문만 외치는 윤석열 정권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실언에 물가가 끼워서 맞춰지는 느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는 탁상머리 행정을 그만두고 당장 시장에 나가 현장을 직접 살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하나로마트를 찾아 농축수산물 판매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과수산업 경쟁력 대책을 마련해 과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성남시 하나로마트를 찾아 과일 수급 안정화와 산업 경쟁력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현장 점검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사과와 대파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 상황을 둘러보고 뒤이어 축수산물 코너도 살펴봤습니다. 이에 하나로마트는 정부 지원과 자체 할인으로 상품을 최대 반값까지 싸게 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도매가가 여전하다는 기자들 질문에 유통구조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며 경쟁력 강화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로 가격 안정을 위한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5,000가구를 못 넘긴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에 비해 물량이 60% 줄어들었습니다. 오는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4,154가구로 이번 달보다 60% 급감했습니다. 전국의 입주 단지는 30개로 달별로 50개 내외였던 최근 수치보다 적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물량이 줄었지만 앞으로 수도권의 낙폭이 특히나 더 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3% 입주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1,000가구 이상인 대규모 단지 비중도 3%에 그치며 단지 규모도 전반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는 5, 6월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 이번 급감이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해 받는다는 의혹이 최근 나왔는데요. 공정위가 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한 연예기획사가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에 대한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기획사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가 발표했습니다. 가수 허각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 메이드는 앞서 카카오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기획사는 카카오가 일반 업체에는 20%를, 관계사에는 5에서 6% 정도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 자동차는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는데요.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권익위가 이에 대해 한 달간 국민 의견을 모은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륜 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두고 한 달간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를 허용해달라는 헌법소원이 과거 제기되고 권익위에도 비슷한 민원이 잇따르자 관련 법을 다시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농식품부가 한 달에 한 번씩 한우고기 할인을 해왔는데요. 행사 횟수를 늘려서 앞으로는 달에 2차례씩 할인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매달 2번씩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우를 최대 반값까지 싸게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자조금과 농축산물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활용해 진행됩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한우 농가 안정을 위해 달에 한 번이던 행사 횟수를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이어진 고온 현상은 오늘 내린 비로 누그러질 텐데요. 그래도 당분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해안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전국으로 점차 확대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보면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80mm 이상, 광주와 전남엔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엔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전남 서해안과 제주 해안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겠고요. 낮 동안 만조도 겹쳐서 기상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남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엔 순간 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